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에TV 구독자 이정훈님께서 제보해주신 군대 실화 괴담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도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1살이 되던 해 1월 육군훈련소로 입소를 하게 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그 훈련소라는 곳의 분위기를 알 거예요. 긴장감,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답답함이 공존하는 그곳. 그런데 당시 제 옆자리에 있던 동기는 약간 첫인상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 친구의 인상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긴 어렵지만 남들보다 약간 어두워 보이고 기운도 없어 보이고 게다가 말수도 많이 없었어요. 하지만 훈련소 생활에서 의지할 만한 곳은 인터넷 편지 그리고 동기 전우들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친구의 이름을 편하게 성룡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서 같은 전우조였던 성룡이와 저는 화장실도 같이 다니고 같이 씻고 같이 훈련하다 보니까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서로 힘든 시간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점점 친해져 갔습니다. 당시 20km 행군이 잡혀 있었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조류독감이었던가?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영외 행군이 아니라 훈련소 영 내를 크게 돌면서 20km 행군을 하게 됩니다. 행군을 처음 시작할 때는 서로 실컷 떠들다가 점점 말이 없어지죠. 그렇게 한참 열심히 행군 중에 있었는데 영내에 있는 초소를 앞두고는 갑자기 앞에 있던 성룡이가 멈춰서는 걷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야, 왜 안 가? 힘들어? 하고 물어봤지만 성룡이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룡이를 자세히 봤더니 애가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고요. 조교분까지 오셔가지고 어디 아프냐고 괜찮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성룡이의 대답이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기 초소 꼭대기에 웬 여자가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는데요.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서 길을 다 뒤덮고 있어요. 무서워서 못 건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말이죠. 비단 저뿐이겠어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 허탈할 뿐이었죠. 훈련병들의 짜증 섞인 소리도 막 들리고 하는데 성룡이는 진심으로 막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교님께서 보시기에도 얘가 꾀를 부리는 건 아니구나 싶을 정도로 애가 심각했어요. 그러다가 소대장님까지 오셨고요. 상황을 조교한테 전해 들으시고는 성룡이한테 그러면 어떡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거기에 성룡이는 도로에 덮인 머리카락을 치워달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뭘 어떻게 치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그렇게 소대장님께서 잠깐 고민을 하시더니 조교 2명한테 초소 앞 바닥을 쓰는 신용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더라도 까라면 까야 하는 조직이 군대잖아요. 그렇게 조교 2분께서는 초소 앞을 쓰는 신용을 했어요. 그렇게 조금 더 쓰는 신용을 하고 나니까 성룡이는 이제 머리카락이 치워졌으니까 자기가 지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친한 동기였지만서도 속으로 굉장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성룡이의 평소 성격을 보면 그런 걸로 거짓말 칠 애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성룡이 성격 한편에 내가 모르는 똘끼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쪼록 그날 훈련은 잘 마무리하고 그냥 그때 일은 흘려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문제는 4주째 금요일 저녁에 발생합니다. 그날 금요일은 각계 전투를 마치고 굉장한 피로에 쪄들어 있었어요. 저는 10시가 되자마자 골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얼마 잔 거 같지도 않은데 갑자기 막 불이 켜지더라고요. 아씨 뭐야 이러면서 일어났는데 마침 저희 분대 애들도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고 있었고요. 주위가 굉장히 시끄럽고 산만했어요. 다른 훈련병들도 막 웅성웅성거리고. 그런데 조교님까지 와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제 옆에 있는 성룡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깊은 숨을 막 몰아쉬고 있었어요. 성룡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줄로만 알았어요. 얘가 무슨 땀을 비오듯이 주룩주룩 흘리고 있어서 어디 아픈가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조만간 조교분께서 주변 분위기를 정리를 하셨고 다 돌아가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조교는 성룡이를 데리고 나갔고 저희 분대도 다시 불을 끄고 잠에 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이 뭐였지? 하는 생각조차도 피곤해가지고 바로 골아떨어져서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 아침이 밝아서 성룡이한테 가가지고 넌지시 좋은 아침이라고 어제 괜찮았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룡이는 괜찮다고 얘기는 하는데 애 목소리가 완전히 쉬어가지고 맛이 가있더라고요. 하지만 얘는 괜찮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더 말 걸면 컨디션만 망칠 것 같아서 오전 시간은 성룡이랑 대화를 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오후에 개인 정비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그렇게 편지를 쓰던 와중에 은근히 어제 일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성룡이한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제가 운을 떼니까 주변에 있던 분대 애들도 궁금하니까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성룡이한테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성룡이가 잔뜩 쉰 목소리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어제 각개전도 엄청 열심히 했잖아. 그래서 나도 엄청 피곤했거든. 그래서 10시 땡 하자마자 잠든 것 같아. 근데 얼마 잔 것 같지 않은데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 딱히 피곤한 느낌도 없었고. 그래서 잠깐 몸을 일으켜서 앉았거든? 그런데 내 뒤로 내가 자고 있는 거야.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유체 이탈인가 싶기도 하고. 게다가 너희들은 너무 곤히 자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잠깐 돌아다니다가 저기 있는 창문을 열어봤거든? 그런데 저 창문 열면 테니스장이 보여야 되잖아. 그런데 테니스장은 안 보이고 달빛에 빈 공터만 비춰지고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가 헝클어진 여자들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걷고 있는 거야. 그래서 멍하니 그 여자들을 좀 바라보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나를 등지고 있던 여자 하나가 고개만 돌더니 갑자기 나를 노려보는 거야. 와, 그 얼굴이 너무나 무섭더라. 본능적으로 이건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문을 닫고 내 자리로 돌아와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나랑 눈을 마주쳤던 여자가 창문을 타고 열고 들어와서는 내 쪽으로 와서 목을 조르는 거야. 그때 나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던 거고. 그런데 유체 이탈이나 꿈이 아니었나 봐. 내가 실제로 비명을 지른 거더라고. 당직 서던 조교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비명이 너무 커서 무슨 자살이라도 하는 줄 알았대. 내 비명 소리에 우리 층에 있던 사람들 다 깬 거고 우리 소대 애들 몰려오고 난리가 난 거지. 그리고 난 이렇게 목이 쉬어있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단순히 성룡이가 가위를 눌렸거나 악몽을 꿨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목이 쉴 정도로 비명을 질렀는데 왜 우리 분대에서는 그 비명을 듣고 일어난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룡이한테 와, 우리 분대 애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제 진짜 피곤했나 보다. 난 이 비명 소리 전혀 못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어서 성룡이가 해주는 말에 너무 소름이 돋아서 그날은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어제 그 여자 귀신이 창문 넘어와서 내 목을 조를 때 내가 비명을 지르려고 하니까 밖에 있던 다른 여자 귀신들까지 창문을 타고 넘어와서 너희들이 내 비명 소리를 못 듣게 분대 애들 하나하나씩 귀를 막기 시작하더라고. 아마 그래서 너희들이 못 들었던 걸 거야. 그날 밤 정말로 저를 포함해서 저희 분대 애들 중에 성룡이의 비명 소리를 들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 귀신들이 저희의 귀를 막고 있었던 걸까요?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우야. 아우야? 갖고 놀고 싶어? 떨어지지 마. 야야야야. 왜? 갖고 놀고 싶어?